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1월 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이 진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투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분들께는 새로운 또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2023년이 2022년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2024년도에는 반감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과 또 2023년에 어떤 이유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2023년에 다른 해외 유명 전문가 분들, 업계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비트코인 지금이 바닥인가요?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이런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산 시장에서 바닥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만약 맞추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때 잠깐 맞춘 것 뿐이지, 혹은 뭐 여러 번 맞췄다고 해서 그 분이 그 다음에도 또 맞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을 제가 우연히 맞췄다고 하면은 그거는 운이 좋아서 맞춘 거지 제가 뛰어나서 맞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을 맞춘다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투자를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년 전망으로 비탈릭이나 창평자오 등 오이는 어떻게 봤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이 온다. 뭐 계속 하락했고 뭐 FTX, 뭐 테라 등등 무너졌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 업계는 여러 차례 황소와 곰이 교체되는 경험을 했다. 2023년을 기대하며 새해에는 또 다른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사이클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업계의 오인을 통해 2023년을 살펴본다. 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죠.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데 2023년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세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라는 거는 지갑이랑 인플레이션 저항성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기반 웹사이트 로그인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탈릭은 개발자가 지갑 인프라에 대한 개발을 더 많이 더욱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하기 쉬운 지갑을 만들어 수십억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인플레이션 저항성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본다. 끝으로 이더리움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및 기타 중앙집중식 독점 서비스로부터 웹사이트 로그인 권한을 뺏어오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더리움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시장의 격차를 메울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비탈릭 부테린의 말처럼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투자 외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토큰을 발행하거나 뭐 P2E를 해서 토큰 이코노미가 나오고 뭐 X2E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걸었을 때 돈을 주는 move to earn, 뭐 창작을 했을 때 돈을 주는 뭐 create to earn, 게임했을 때 돈 주는 play to earn,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공으로 이어져서 그 기업이 뭐 5년, 10년 살아남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가라고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드는 사람들이 대놓고 스캠처럼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겠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업에 매진하고 열심히 했지만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망할 수는 있지만 이 블록체인이 미래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사업적인 일을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괜찮지 않겠느냐. 블록체인이 미래라는 게 담보가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 이제 골드러시 때 금광을 직접 캔 사람들보다는 금광을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에 맞는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괜찮겠다.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비탈릭은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시장의 격차를 메울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이 말은 점점 이제 이 이더리움이 플랫폼으로서 시장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와 이더리움의 어떤 가상자산 안에서의 그 입지를 비트코인만큼이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추가 진입자들이 이더리움을 넘본다던가 그런 키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이낸스 창펑 자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펑 자오는 FTX 붕괴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시장이 건강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번 현재의 약세장은 지난 약세장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악재들은 매 반감기 때마다 상승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존재했었죠. 2014년, 2015년 당시 붕괴할 때는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고, 뭐 17년도, 18년도에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해킹 사건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뭐 박상기의 난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했고 뭐 유시민 작가님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악재로 또 작용하면서 큰 폭락들이 일어났었고 또 21년도에는 루나 사태, 뭐 FTX 사태, 알라메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파격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업계가 완전히 망하자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업계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건강하다라고 이제 창펑 자원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무엇보다 사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동시에 암호화폐와 웹3가 사람들의 일상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혁신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가상자산과 뭐 NFT, 웹3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 제가 확증 편향에 제 스스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NFT라는 것이 일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 이 웹3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진심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그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실제로 오프라인 스터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많이 참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창펑자오의 말도 굉장히 의미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가격을 주기적인 바닥까지 끌고 왔을 수 있다라고 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채 시장은 2023년 특정 시점에 균형을 잃을 것이다. 그 시점이 되면 연준은 달러 인쇄기를 가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모든 기타 위험 자산이 급등할 것이다. 아서 헤이즈 님께서는 긴축 정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더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센 설립자 알렉스 스바네빅이라는 이제 난센도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2023년에도 업계가 굉장히 비관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3년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21년과 22년에 태어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돈이 없고, 둘째, 일부 회사는 인수될 것이며, 셋째, 소수만이 회사가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 네 번째는 기술 인력의 연봉도 감소할 것. 다섯째, 기술 일자리가 줄어들 것. 여섯째, 벤처 자금이 다른 인기 분야로 전환될 것. 예, 일단 관점이 저는 좀 이게 맞다고도 보면서도 위에 또 다른 의견들이랑 뭐 상반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23년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스타트업에게 어려운 해가 될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정말 가격 펌핑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뭐 NFT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 NFT들이 완판이 되거나 그런 이제 성과들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2023년에 그러면은 내내 호황장이 돼서 되게 불장이 와가지고 모든 NFT가 완판이 된다던가 뭐 토큰 세일이 다 완판이 된다던가 뭐 상장하면 무조건 펌핑이 된다던가 이런 이제 불장으로 진행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1년과 22년도에 현금 확보를 제대로 잘해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스타트업이 대부분 이제 투자받은 그 가상자산조차도 현금화를 해놓은 기업이 있고 현금화를 해놓지 안 해놓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럼 안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이제 낮아져서 이 버티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트업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23년을 버텨내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24년도, 25년도에도 굉장히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좋은 알트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시세 분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플라이 파트너인 해십 큐레시와 톰 슈미트는 CMC의 2023 플레이북 채널을 통해서 산업 발전에 대한 예측을 했다. FTX 사건 발생 이후 업계의 실사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이 앞으로 중앙화 금융 기업에 투자할 때 이사회 자리나 지배권 등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투자를 받는 기업의 경우 준비금 증명이 향후 표준 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당연한 방향성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날 거래소는 수탁 사업자, 중개인, 대출 서비스 제공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온갖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모두 동일한 주체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전통 금융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다른 기업으로 분할되는 것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상자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관행들이 전통 금융에서 좀 더 규제화가 되고 전통 금융처럼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대중화가 되어 가는 과정 속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2023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은 새 사이클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런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요. 미 당국 규제가 2023년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3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내가 매우 흥분되는 이유는 SEC의 규제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파괴하겠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은과 같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SEC의 규제가 정말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 증권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가 돼버리면은 정말 많은 이제 그 가상자산 내에서의 지배력을 비트코인이 흡수를 하고 비트코인이 정말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SEC의 판결에 따라서 한국이나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맥스카이저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2023년 대규모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맥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완전히 뭐 신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의견을 내놨다 정도만 잠깐 간단하게 보고 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지속된 공포 속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FTX 거래소 파산과 알라메다 리서치 파산은 대단히 시장에 큰 타격을 주기에 저는 충분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더 내려가면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는 더 큰 하락이 나오면은 또 사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사고 또 더 내려가면은 산다라는 관점으로 하면은 제가 뭐 가상으로 그려놓은 선이지만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니겠느냐. 자, 초록색깔 구간은 돌아봤을 때 전부 다 매수의 기회였고 요 빨간 구간일 때 매도의 구간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초록색 구간에서 사고 빨간색 구간에서 팔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평가 영역에서 사서 고평가 영역에서 팔자라는 거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지금 시점이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그 RSI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요. 현재 RSI 지표를 살펴봤을 때 2012년 저점을 찍었을 당시 20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끝났을 때 저점을 찍을 때 당시가 그때도 약 한 27 정도였고요. 19년도 당시 18년도 두 번째 반감기가 있고 큰 상승 사이클이 돌고 나서 두 번째 반감기를 맞고 하락에 왔을 때 또 28, 29 정도의 지표가 나왔었고 또 지금 세 번째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2022년 시점에서 한번 25가 나왔었고 현재 시점은 28, 20, 30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이 RSI가 이 과대 낙폭을 나타내는 이 RSI 지표가 이렇게까지 내려간 것은 바닥을 찍을 당시 반감기 전 바닥을 찍을 당시쯤 밖에 없었다. 물론 이때를 살펴보면은 이때가 바닥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찍었어요. 또 이때가 실제 바닥이었죠. 그러면 이때는 실제 바닥이었고 이때도 거의 뭐 실제 바닥에 가까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이제 이런 하락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근처 어디까지는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RSI 지표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저는 잘 맞는 지표라고 보고 굉장히 참고할 만한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표를 보면은 이 MV/RV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참고를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은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표가 현재 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 그러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실현한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실현한 시가총액이 점점 그 현재 시가총액보다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차트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우상향만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시장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잃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번 액수, 절대 액만 놓고 보자면은 돈을 번 액수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실현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나눈 값이 1 이하로 내려가면은 1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평가가 어느 정도의 저평가냐면 과도할 정도의 저평가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불장일 때를 보면은 이 MVRV 비율이 3이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가 뜨겁게 또 코인을 투자하고 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랬던 시점을 보면 이 비율이 3.7까지도 올라가요. 3.9 거의 4까지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은 몇이냐? 0.8이라는 거예요. 이 0.8이라는 비율은 이 코로나 시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올 수 있었던 0.8, 그때랑 거의 비슷한데, 이 거의 1 이하의 구간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이 지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MVRV 비율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에 해당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를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배제를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요인인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블록 생성 기준으로 하면은 2024년 3월 12일이고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2024년 5월 2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2024년 3월에서 2024년 5월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감기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빨간 색깔이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러면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갔었나 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남기고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반감기 전에는 상승 흐름이 바닥을 찍고 나와줬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반감기가 여기인데 요 구간이 그럼 어떻게 흘러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승 시작의 해를 저는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패턴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 채굴자들이 버티느냐 아니면은 채굴자들이 남아서 채굴을 더 하느냐, 채굴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채굴자의 숫자가 줄어드느냐, 뭐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게 해시레이트인데, 뭐 해시레이트 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진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으로 실제로 돈을 정말 많이 번 그런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실제로 본인들의 돈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없던 유동성마저도 생기게 만드는 게 반감기 사이클이고, 이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완전히 따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미국 주식을 대표할 수 있는 S&P 그 500 지수랑 비트코인의 가격 지수를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에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만 올라간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에는 미국 주식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혼자 불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 경제랑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치솟을 때 미국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하락할 때 똑같이 하락을 했었고, 그럼 미국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갔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크게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했었고, 상승장에서 19년도 20년도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미국 주식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코로나 때 같이 폭락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과 비트코인의 상관 지수가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막 이거 역사가 너무 짧아서 아주 똑같이 간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상 제일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왔느냐 안 왔느냐라고 했을 때 100%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00%라는 게
다음 상승도 보증하냐? 당연히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에 하락장은 짧아지고 상승장이 길어짐으로써 이 반감기가 주는 영향력 자체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하락장이 전보다 더 짧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53주 동안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번 사이클 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오랜 기간 횡보하거나 더 오랜 기간 뭐 하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세웠던 하락장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 라는 가정이 첫 번째로 이제 틀리긴 하는 건데, 그럼 그 가정이 틀렸다라고 해서 제 말이 완전히 틀렸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하락이 좀 더 길어졌지만 앞으로 있을 반감기 또 그 다음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짧아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에 상승장은 길어질 것이라고 여전히 보느냐라고 하면은 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이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느슨한,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장보다는 느슨한 어떤 상승장, 좀 상승 횡보 하락, 상승 횡보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이 2023년에는 오지 않겠느냐.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없지만 미온적인 상승은 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우리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023년은 비트 이더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배력을 상승할 때 이더리움이 상승을 오히려 지배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로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알트코인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랑 뭐 비빌 수 없을 정도로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배력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도미넌스 차트를 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만 거의 봤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가 지배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도미넌스 차트를 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합치고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도미넌스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준 상황인데 저는 2023년 한 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되는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방어력이 좋을 것이고 상승을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상자산이 결국에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은 거대 자본이 들어오던가 거대 자본이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시장에 뭔가 유동성이 풀린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럼 첫 번째로 그런 자금이 풀렸을 때 어디에 자금이 들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기타 이제 알트코인에 자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돈들이, 그런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저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상승 신호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출발이 선행되어야만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순풍이 돌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엄청 많이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을 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실제로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그 해당 기업에 풍부한 자금이 있고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시기가 아니면은 매집을 안 하면 좀 아쉬운 그런 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알트코인들은 포트폴리오상 진짜 아주 조금씩 계속 담아보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알트코인들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잘 담은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정말 막 100배, 200배 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비트 이더만 사라고 한다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코인이라는 것 자체에서 거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큰데, 그치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다가는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는 알트코인들은 올해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2024년이나 2025년에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게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눈여겨보고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사실 되게 좀 몇 가지 있고 기대감을 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조금씩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제 2023년을 보면서 우려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S&P 지수를 역사를 쭉 봤을 때 10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요, 이 상승 라인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오거든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102주면 거의 한 1, 2년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요. 1,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상승 라인을 완전히 깨는 38주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상승 라인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 라인 안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가격도 무난하게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때 위기처럼 장기 하락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가격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의 S&P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보란듯이 많이 오른 케이스가 16년도에 한 번 있긴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건 하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미국 주식들보다 좀 더 미국 성장주보다 가격 방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이더는 2023년도에 담아볼만 하고, 만약에 비트이더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알트코인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1년 후, 2년 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새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첫 번째 영상이기도 하니까 좀 길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19년도 4월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도, 21년도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너가 잘해서도 맞지만 진짜 너가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다. 그때 시작을 했으면은 진짜 지금만큼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 그 말에 동의를 많이 하고, 뭔가 물론 이제 21년도에 시작한 분들보다 19년도에 시작을 한 게 훨씬 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맞고 너무 운이 좋았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지금이 그때랑 완전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게 모두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시기가 현재 저는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9년도에도 들었던 생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같은 감정을 두 번째 겪는 거라서
조금은 더 담담하기도 한데 약간 투자라는 게 눈을 가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되게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이 되게 깜깜한데 앞에 목적지가 있고 빛이 있다라고 믿고 그냥 나아가는 그런 것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9년도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앞으로 뭐 23년과 24년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외롭고 조금은 혹독한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함께 끝까지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